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더불어공산당,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행세지를 했던 전가사범 이재명이 당대표로 있는 민주당 연일 얻어터지고 있는 그 본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재명이가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하든 이재명의 방탄 정당을 만들기 위해 비명계와 친문계 사살을 하고 있지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 지금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은 계속 내려가고 있으며 국민의힘 지지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공천 사태에서 이재명이가 했던 그 사악한 짓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자, 지금 민주당 난리가 났습니다. 이재명은 임종석 뒤통수, 임종석은 이낙연 뒤통수, 발칵 뒤집어진 민주당 내부.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광주 회군을 놓고 야권 안팎에서의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당의 컷오프 결정을 수용한다는 짧은 글로 백기 투항을 하기 전날 저녁까지만 해도 탈당하겠다라며 큰 그림을 그리던 임종석이 왜 하룻밤 사이에 입장을 돌변해 회근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전직 육선위원으로 국회 부의장을 지낸 이석현 새로운 미래 상임 고문은 지난 4일 불교 방송 라디오 아침 저널에 출연해 임종석 전 실장이 어제 저녁 7시까지도 탈당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에 이낙연 대표가 임종석 실장한테 전화했을 때도 탈당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을 했다라며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를 안 받았다. 페이스북을 보니까 민주당에 남는다라고 뜬 상황이라고 망연자실했습니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서울 중성동갑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임명하면서 임종석 전 실장을 공천 배제, 컷오프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이에 반발해 왕십리역 광장에서 시민 인사를 이어가면서 재거를 압박했으나 민주당 최고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3.1절 심야에 소집된 최고위에서 전략공관위의 결정을 확정 위결했습니다. 이에 임종석 전 실장은 이튿날 심야 최고위를 열었는데 임종석의 요구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충분히 알아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여의도 문법으로는 사실상의 탈당 통첩입니다. 그러자 다음날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출마 선언을 준비하던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가 이를 긋고 순연했습니다. 민주세력의 확장과 결집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와 임종석 전 실장의 회동이 이루어졌습니다. 회동에는 이낙연 대표와 임종석 전 실장이 손을 잡고 비이재명 민주평화 세력을 총결집하는 방안, 전남 장흥이 고향인 임종석이 광주광역시 출마로 호남에서 바람을 일으키는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순히 누가 누구의 당으로 들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위기투합을 해서 큰 그림을 그렸던 셈입니다. 이석현 고문은 이낙연 대표가 3일 광주 출마 선언하려 했던 것을 2일날 미룬다고 발표를 했다라며 출마 선언을 하고서 만나도 되는 것을 구태여 시간이 바빠서 연기했겠느냐라며 광주와도 뭔가 연관이 있는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만났지 않느냐, 대단히 고무적으로 위기 투합을 했던 것이라며 됐구나, 커다랗게 움직일 수 있겠구나, 친문계들이 대거 움직이면 민주당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 정통성, 민주 본유의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민주주의를 지켜낸 본사는 전라남도에 있는 광주가 아니냐라며 광주에 나가서 새로운 당으로 출마하면 앞으로도 클 수 있는 소지가 있고 큰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임종석 전 실장 본인이 광주광역시 지역구에 출마해 호남에서 바람을 일으키는 방안을 구상했고 이를 위해 동일한 승부수를 띄우려던 이낙연 대표는 임종석 전 실장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쏠릴 수 있도록 자신의 출마 선언을 미루어 가면서까지 이를 양보했다는 말이 됩니다. 지난 2일 회동에서 이와 같은 위기 투합을 한 뒤 3일 저녁 7시에 이루어진 이낙연 대표와의 통화에서도 탈당하겠다라는 뜻을 유지하던 임종석 전 실장은 밤 사이에 생각이 바뀌어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당의 컷오프 결정을 수용한다는 짧은 글을 통해 전격 회군을 했습니다. 대체 이낙연 대표와의 통화 이후 페이스북에 새벽 글을 쓸 때까지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치권 관계자들은 두 가지 사유로 압축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광주, 호남의 민심이 신당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을 체감하고 급고 회군했다는 것입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지난 2일 이낙연 대표와 회동한 뒤 3일 본인 스스로 광주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3일 저녁 이낙연 대표와의 통화는 광주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만찬이나 다른 약속에서 광주 지역 관계자들과 만났을 때 광주의 표심이나 민심, 여론을 전달받고 생각을 바꿨을 개연성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 호남의 민심은 지난 2016년 새정치민주연합 분당 때와는 전혀 다르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분석입니다. 당시에는 이른바 반문재인 정서가 강했으며 반문재인 정서가 안철수 위원의 신당 국민의당의 녹색 바람과 직결됐습니다. 덕분에 천정배, 박주선, 김동철, 장병환, 권은희 위원 등 비문계 현역 위원들이 문재인 대표가 꽂은 친문 후보들을 누르고 낙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남에서는 딱히 이렇다 할 신당 바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불만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분노와 적개심이 너무나 큰 나머지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그보다 야권 분열로 정권 심판이 안 될까봐 이를 누르고 있다는 진단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임종석이도 탈당을 결심하고 호남에서 신당으로 출마할 생각으로 광주를 찾았다가 야권 분열을 하지 말라는 호남 민심을 현지에서 접하고 설득돼 밤 사이에 마음을 바꾸었을 수 있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관측입니다. 이석현 고문도 실제로 광주 민심이 지금 신당에 좋은 게 아니지 않느냐라며 신당 후보로 나간다 할 때에는 정치 생명을 걸고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라고 시인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 본인의 총선 낙선이나 이재명 사당의 총선 대패 가능성을 보고 당에 남아서 당내에서 민주당을 바꾸어 보겠다는 전략으로 선회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3일 저녁에 경인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됐습니다. 경인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1일에서 2일 인천 계양을 지역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45.2%, 원희룡 후보가 41.6%로 5차 범위 내에 초접전 양상으로 따라 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원희룡 후보에게 패해 낙선하기라도 한다면 정치 생명에는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원외로 밀려나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기 한 몸을 건사하기도 쉽지 않은 처지가 됩니다. 앞서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2년 6일 인천 계양구을 보궐선거를 한창 치르던 중에도 유세 도중 이번에 이재명 지면 정치 생명 끝장난다라며 자기 손을 목에 갖다 대더니 긋는 제스처를 하면서 끽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설령 이재명 대표 본인은 살아남아 재선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민주당이 총선에서 대피하면 일반적인 상식과 관례로 보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는 게 맞습니다. 이재명계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당을 패배의 구렁텅이로 몰아가 총선에서 패배하게 되면 책임론 공세를 대대적으로 전개해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탈환해 오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종석 전 실장이 친문계의 당권 주자로 옹립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3일 저녁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와 사천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등 여러 상황과 여건을 염두에 두고 임종석 전 실장이 밤사이에 정무적 판단을 새롭게 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입니다. 이석현 고문도 임종석 전 실장이 당에 남아서 전당대회 당대표를 나가려고 하느냐고 사람들이 추측을 한다라며 그냥 일단 민주당에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런 선택도 나름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이유라면 이재명 대표를 잘못 파악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는 상식과 관례에 얽매이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에 총선에서 참패하더라도 당권과 대권 주자로서의 지위를 내려놓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공천, 학살의 칼날을 휘두른 뒤라 총선에서 참패하더라도 책임론 공세를 전개할 살아남은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실 핵심 관계자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2016년 총선 당시 광주광역시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분명히 호남이 지지를 거둔다면 정치에서 은퇴하고 대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언했지만 호남 28석 중 3석밖에 못 얻는 이 지지 처리를 당했는데도 은퇴는커녕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지 않았느냐라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왜 약속대로 은퇴하고 대선 불출마하지 않느냐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궁할 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공천 학살을 당하거나 탈당해서 민주당에 남아난 사람이 없었다라며 이재명 대표도 같은 이치다. 자신이 공언한 151석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두더라도 문제 제기를 할 반대파가 전부 학살당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당권을 유지하며 대권에 도전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결국 임종석 전 실장이 당에 남겠다라고 발표한 이후 이재명 당대표는 임종석 전 실장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이번 총선에서 임종석 전 실장이 어떤 일을 맡을 것이냐, 할 일이 있을 것이냐라고 기자가 묻자 생각해보지 않았다라며 임종석 전 실장이 이번 총선에서 그 어떤 일을 어떤 것도 맡기지 않을 뜻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가 임종석 전 실장의 뒤통수를 치고 또한 임종석 전 실장은 이낙연의 뒤통수를 친 꼴이라며 현재 난리가 난 민주당의 민낯이 드러났다라고 정치권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반드시 더불어공산당 박살내야 합니다. 멸공.